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우하우스 1차 디자인 회의 발표를 맡게 된 선문대학교 건축학부학 회장 정창희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공생의 접근, 유저, 프로그램, 재료, 시공 방식, 메인 이미지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대학교는 공생에 대해 접근했을 때 먼저 왜 공생이 필요한지부터 생각해봤습니다. 본래 자연은 솔리 그대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개입으로 점점 회색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인간의 영역이 확장되자 자연과 동물의 영역은 점차 내쫓겨지게 되었고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자연과 동물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영역으로 털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보이는 전신주에 둥지를 뜬 까치와 배가 고파 산에서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까지요. 공생이란 인간이 자연과 동물이 동등한 존재로서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공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공생의 접근을 토대로 선문대학교는 하나의 유저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유해 야생동물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생에 있어서 큰 모순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정도 아니고 인간의 삶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동물이고 그저 인간의 삶에 크고 작은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인간이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지요. 되려 자연을 해치는 건 인간인데 적반하장으로 인간이 성을 내는 현실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제멋대로 규정한 유해동물부터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생을 논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치를 주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매년 20여 마리가 인간의 손에 죽고 있고 도심의 전신주에 집을 짓고 일부 농작물을 먹어 유해동물로 분류되었고 인근 공원이나 도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친근한 동물입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맨 위에 홍시는 까치 밥으로 남겨놓자 라며 일부러 까치를 위해 배려를 해주었죠. 예전부터 인간은 까치와 공생을 시작해왔다는 것입니다. 까치는 지능 수준이 매우 좋아 인간에게 은혜를 받자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가며 종을 쳐 인간을 구한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낯선 이를 기억할 수 있어 설에 친척들이 내려오면 온다는 까치까치 설날 등 전래동화 및 민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것이 까치입니다. 본래 까치는 길조였는데 어쩌다 흉조로 전락해버린 것일까요? 이유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환경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역은 점차 없어지고 잡식성인 까치들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도심에 몰려들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전신주에 집을 짓고 정전을 유발하고 배설물로 인해 공공시설이 녹슬고 더러워지는 등 많은 도심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간이 영역을 구분해놓고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까치를 하위 동물로 여기고 학살하고 다른 눈높이로 쳐다보는 것이 공생일까요? 까치는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까치와 인간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부터 공생의 시작점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공생의 시작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크게 인간의 행위 유도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그로 인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함께 공생의 시작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습니다. 해답은 챌린지였습니다. 4차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만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누구나 빠르게 손쉽게 정보를 터득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려 합니다. 챌린지를 활용하여 서울숲에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플라스틱 컵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방울토마토, 강낭콩 등 손쉽게 모종을 심을 수 있는 영역, 각자 플라스틱 컵에 집에서 가져온 또는 주변에서 사온 과일을 담아 채울 수 있는 영역, 챌린지 행위에 참여했으면 까치에게 밥이 왔다고 알려주는 종을 쳐줄 수 있는 영역, 마지막으로 챌린지 인증샷을 찍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까치의 지능은 생각보다 높아서 인간이 종을 치면 밥이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서울숲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까치들은 멀리 도심까지 나가서 먹이를 구하지 않아 더 이상의 도심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진 챌린지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파빌리온의 재료는 인간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의 것을 다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종이 지관, MDF 합판, 그리고 플라스틱 컵까지 활용하여 제작하려 합니다. 종이 지관은 구조체의 역할, 모종을 심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MDF 합판은 종이 지관을 잡아주고 컵을 채울 수 있는 컵홀더의 역할로 사용하려 합니다. 시공 방식입니다. 먼저 구조체의 기둥이 될 종이 지관 안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모르타르를 채워 무게중심을 잡고 마지막으로 고정핀을 박아 고정을 한 후 옆에 붙은 종이 지관들은 6mm의 전선 볼트와 너트를 활용하여 연결시켜줍니다. 한 개의 면체가 완성된 후 MDF 조인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역자 렌치를 높이에 맞게 박아줍니다. 이후 MDF 조인트들을 각 지관에 맞게 꼽아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A 면체, B 면체, C 면체를 조립하여 반대편 부분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여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문대학교 메인 이미지입니다. 이상으로 선문대학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그 뭐 까치가 저렇게 와가지고 먹이를 먹을 때 사람들은 저 파빌리온에 접근을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촬영을 한다거나 뭔가 좀 어떤 행위를 하려고 오는 근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어쨌든 이거보다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는 그 그 까치하고 인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파빌리온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밥을 주게 되면은 원래는 그 까치라는 동물이 사람을 좀 많이 피해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계속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오히려 더 그 까치들이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있어도 와가지고 편하게 그 밥을 먹고 이런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음. 아니 그러면은 종을 치고 인간은 그럼 그 파빌리온에서 이제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날라와서 뭐 먹이를 먹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이게 어쨌든 앞에 그 국민대 학생들과도 어쨌든 얘기했었던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야생동물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야생동물을 어떤 대상,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어떤 대상이라는 뭐 생각을 하면은 과연 그 야생동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뭐 바라볼 것인지 정말 함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실 좀 더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지 뭐 우리가 어쨌든 건축물을 만들건 파빌리온을 만들건 간에 그런 공생들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물리적인 거리가 계속 존재할 것 같아요. 야생동물이랑은. 그렇죠? 물리적인 거리들이 있을 거고 뭐 지금 선문대에서는 어쨌든 이런 게 약간은 시각적인 것들로 뭐 까치를 뭐 바라보는 방식으로 약간은 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는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과연 우리가 서울숲을 대상으로 한다고 진짜 실제로 이거를 진짜 지어요? 뭐 서울시의 어떤 환경과에서 의뢰가 들어왔어? 선문대나 국민대한테? 그래서 이 정말 야생동물을 위한 파빌리온을 지어주세요 했을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는 뭐 까치라는 어떤 대상을 여러분들이 정한 거고 박새라는 대상을 정했다면 진짜 내가 지은 이 파빌리온에 까치만 올까? 혹은 뭐 박새 정말 의도한 대로 우리가 어떤 의도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만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서울숲 내에 지금 많은 야생동물이 있는 거는 현실이고요. 저번에 사이트 답사 갔을 때도 많은 동물들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일단 주 타겟은 까치로 잡고 있지만 만약 이걸로 인해서 다른 야생동물들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동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공생의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유저는 주 타겟은 까치로 선정은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하고 그 다른 야생 동물들도 이제 올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은 따로 붙진 않았지만 일단 그거는 따로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대상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한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디자인적으로든 방법론적으로든 책임을 어느 정도는 좀 져야 될 것 같다. 우리의 의도를 좀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 그거는 어쨌든 앞에 뭐 세 개 대학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거는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종이지관과 MDF, 이제 플라스틱컵 혹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나사와 뭐 볼트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재료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아까 그 발표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저희는 그 최대한 그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들로부터 활용을 하려고 이제 저 종이 직원하고 MDF 합판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접근한 재료였거든요. 현실적으로 금액 내에서도 제작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컨셉과도 좀 맞는 재료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뭐 온라인 전시라는 어쨌든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최종 골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온라인 전시를 하는 거일 텐데, 그럼 온라인 전시 방식이라든지 이 파빌리온은 그럼 어디까지 구현이 되는 건지 뭐 이런 좀 계획들이 있어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 현재 저희 그 선문대학교는 실제로 시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교내에 지금 일단 전시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고, 이제 오늘 1차 디자인 회의가 끝난 다음부터 이제 그 모업 재료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스터디 시작하고, 이제 조금 더 디자인 쪽으로 다듬을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 다듬고 해서 이제 이번에 그 온라인 전시 그 자료까지 전부 다 최종 마감을 한 다음에 이제 선문대학교 교내 그 야외 전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야외 광장 거기다가 지금 전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일 진짜 실제로 인스톨레이션 하는 팀들은 뭐 설치한 영상들을 뭐 온라인 전시 자료들에 담아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들. 그리고 이렇게 진짜 까치나 혹은 박새 같은 야생동물들을 어떻게 보면 공생하게 하는 어떤 장면들을 정말 이런 단순한 어떤 그림으로 그린 투시도가 아니라 실제 영상에서 그렇게 그 발표가 되면 그냥 다 누구나 뭐 의심 없이 믿을 것 같아요. 뭐 말한 대로 정말 뭐 그 어떤 짧은 영상에서 뭐 누군가 선문대 학생이 한 명이 정말 이 파빌리온에 들어가서 종을 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까치가 모여들어서 그 파빌리온에 있는 어떤 뭐 먹이를 먹는 장면들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조금 거리를 둔 어떤 야외에서 뭐 사진 촬영을 하거나 뭔가 그런 뭐 기록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진짜로 우리가 어쨌든 사람이 저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혹은 동물들이 이용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 뭐 그게 여러분들 어쨌든 작업 안에 담기면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작업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시민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뭐 크게 이렇게 뭐 뭐 의문이 드는 부분은 없어요. 디자인 자체도 좀 재미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무튼 잘 구현을 해서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저희 그 메이킹 필름 같은 것도 준비하긴 할 거고 이제 실제로 구현되는 그런 영상을 이제 작업을 하긴 할 건데 이제 이번에 기획단 측에서 그 온라인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영상도 허가를 해주신다면은 예, 저희 선문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하우스 측의 그 온라인 전시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제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학생들도 좀 자체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하우스 측에서도 조금 열려진 방식으로 더 어쨌든 이게 단순히 우리 지금 20개 대학의 또 참여하는 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볼 수 있고 뭐 오픈되어서 좀 더 오픈된 어쨌든 경계를 좀 뛰어넘는 그런 온라인 전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따로 이렇게 그 크리에이트 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해드릴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도 될까요, 국민대학교? 아,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주최 측에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공지받기로는 평가 항목에 시공 관련된 사진은 이제 그런 자료들은 아예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를 뭔가 실질적인 뭔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려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시공을
해서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기서 저희는 제출을 못한다고 기획단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면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러니까 뭐 시공 관련된 영상을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일단 저희 그 평가와 전시의 기간이 다른 거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저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서로에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구조적 실현 가능성 혹은 그런 이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입증할 방법이 만약에 시공을 해서 직접적인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이 질문을 부분은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아니 뭐 모르겠어. 그냥 국민대 학생들이 어쨌든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만약 그런 평가 기준들이 있다면은 우하우스 주최 측에서 어쨌든 저희 뭐 튜터분들이나 아니면 평가하는 분들한테 좀 공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파빌리온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우리가 뭐 어떤 학점을 받기 위한 혹은 뭐 여러분들이 이 파빌리온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어떤 컴피티션에 위닝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 스스로 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뭐 작업을 해보는 진짜 자기의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는 뭐 그런 포트폴리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작품이기도 하고 그게 꼭 평가가 이게 되느냐 안 되냐에 의존하지는 사실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평가에 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사실 되기도 어렵고요. 그게 만약 평가의 기준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를 진짜 해보는 것 자체는 뭐 여러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건축학도로서 혹은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뭐 이게 뭐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진짜로 무슨 여러분들이 어떤 상금을 위한 혹은 어떤 학점 혹은 어떤 가치를 위한 컴피티션으로서 참여를 하기보다 자기의 진짜 작품으로서 어떤 뭐 그런 진정한 어떤 의미를 스스로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일단은 지금 저 혼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정비해서 모든 학교들이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전체 공지로 알려드리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 혹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 주최 측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선문대 팀한테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그런 공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주최 측에서 좀 뭔가 되게 제안한 그런 예시들이 악어새와 악어 혹은 뭐 강아지와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그런 파빌리온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뭔가 상위 존재로서 그런 동물들한테 뭔가를 해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사람과 그런 동물이 같이 같이 존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서로 이득이 된다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과연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면 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라면은 새는 혹은 파빌리온은 저희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일방적인 방향이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하신 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방적인 관계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공생이란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서로 공생이란 것 자체가 사실 일방적인 관계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질문의 의도를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 거는 이해를 했는데, 질문의 의도가 잘 파악이 안 됐어요, 저는. 혹시 이 부분도 나중에 추후 질문을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국민대학교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공생이라는 거는 사실 일방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문대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해동물 자체가 인간이 규정한 거였고, 이런 유해동물을 애초부터 이 인간이 같은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거는 공생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초점을 잡고 이제 그 유해동물이 왜 그 인간에게 그런 해를 끼치는 그런 이유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파빌리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유해동물을 우리가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저희는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파빌리온이 무언 기능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공생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는 뭐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공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약간 그거는 팀마다 그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뭐 정리를 좀 하자면 어쨌든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과 무엇 간의 공생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관계를 만드는 거니까 그 방법에 대한 다양성은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같은 공간 안에서 뭐 같이 서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공생을 하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같은 공간을 그냥 쓰게끔 하는 어떤 공생이 있을 거고, 그 공생의 어떤 정도 혹은 다양한 방법들, 뭐 이거는 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어쨌든 오늘 지금 한 학교 더 그 크리틱을 할 텐데,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랑 크리틱하고, 뭐 아니면 나중에 실무 건축가가 되어서 건축주와 어떤 뭐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조직 안에서도 일하는 관계에서도 이야기인데, 뭐 이게 제가 어쨌든 오늘 하는 크리틱이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제가 주는 어떤 것들은 여러분한테 어떤 측면에서는 어드바이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아직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뭐 정말 비평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뭐 그런 도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인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업이 나는 이런 정도의 범위까지 뭐 가능하다를 뭐 그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고 다음 디자인회 제가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것들을. 그래서 아마 다른 학교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교수님들 혹은 다른 소장님들한테 크리틱을 받을 거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주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을 따라야 되는지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지, 또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되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주는 다양한 말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고, 디자인 지금 작업하고 있는 개인이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어떤 거에 내가 기준을 둬야 되는지 스스로가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기준을 어떻게 스스로가 세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나가고 거기에 의미를 더해서 뭔가 뭐 진정성 있게 혹은 더 의미 있게 뭐 작업을 하면 좋은 결과는
뭐 누구나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상을 받건 안 받건 간에 나는 뭐 저는 뭐 이게 여러분들 어쨌든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좀 다음 학교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 연세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연세대 학교 질문이 해당 선문대학교 영상과 관련된 질문인지 아니면 저희 주최 측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건지 저희가 시간상 영상에 대한 질문만 지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저 전문대한테 질문이 있는데 혹시 처음에 그 까치가 나오게 된 게 유해동물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유해동물에서 나온 그 까치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그 최종 형태가 나왔는데 그 로직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그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제 저희가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를 이제 토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종을 생각을 했고요. 인간이 이제 예전에 까치가 인간을 위해서 종을 쳐줘서 인간을 구해줬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저희는 종 안에 들어가서 밥을 놔주고 종을 쳐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까치를 살려주자라는 프로세스에서 나온 최종 디자인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만드는 논리가 종인 건가요? 네, 그 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